실제로 당시 국왕이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또는 종교적 갈등으로 의회하고 대척하는 순간 국왕은 자기네 목숨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나라를 버리고 망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1689년 명예혁명이 그것이었고요. 또 1642년 청경도 혁명도 그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드디어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대혁명이 다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세 절대왕정이 수립됐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봉건 세력들, 영주, 교회 성직자들을 다 배제시키고 이제 사회의 주역으로 이제 국왕과 그다음에 자본가들, 도시민들로 구성된 상공인들, 자본가들로 이제 드디어 이제 세상이 확립됐다는 걸 뜻해요. 드디어 이제 절대왕정에서는 어차피 두 힘이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보았듯이 그 순회재판소 등을 통해서 이제 확립된 권리 의식이 드디어 이제 공법 관계에도 이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쭉쭉 봉건 세력의 저항을 이제 없앴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누구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냐면 도시민들, 자본가들하고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도시민들이 이제 사업적으로는 국왕과 결탁하고 있지만 도시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근세의 절대왕정의 국왕이 고대의 군주제와 같이 가령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에요? 국왕 마음대로 개인이 가진 어떤 재산, 개인이 가진 생명, 신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지껏 벌어놓은 게 뭐가 되겠어요? 물거품이 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항상 자본가들, 도시민들은 항상 국왕에 대해서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왕정에서는 이런 어떤 국왕의 권력 행사를 갖다 통제하는 공법이 하나씩 이제 성립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떤 식이냐면은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도시민 자본가들이 국왕한테 자본을 갖다가 지원했잖아요. 재원을. 병력에 필요한 돈, 그 다음에 관료 제도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돈, 국왕이 사치하는 데 쓰는 돈을 갖다가 이 자본가들이 대고 있었으니까 이거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뭐를 하냐면은 적당한 계기가 형성됐을 때 나의 신체, 나의 생명, 그 다음에 나의 재산을 국왕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문서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많이 이제 알려지는데 1628년에 영국의 권리청원, 1660년에 영국의 인신보호율, 그 다음에 1689년에 권리장전 등이 그 내용들에 보면은 개인들, 도시민들이죠. 결국 신체, 재산을 국왕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들을 쓰게 되죠. 이건 뭘 뜻하느냐? 국왕의 공권력, 국왕의 권력을 함부로 국민의 개인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에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들이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결국은 뭐라 그럴까 국왕의 권력, 공법 관계를 드디어 이제 권리 개념으로 개인의 권리 개념으로 뭐랄까 제어하고 통제하는 어떤 그런 문서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런 어떤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실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어떤 규정까지도 두고 있어요. 굉장히 좀 영리했다고 볼 수 있죠. 국왕이 일정한 뭐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권을 갖다 제한하고자 하면은 가령 세금을 걷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규정 같은 걸 그 속에 뒀단 말이에요. 이 절차 규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드디어 이제 이 절차 규정을 통해서 대표 없이 조세 없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국왕 너 나한테 돈 세금 더 걷고 싶으면은
의회의 의결을,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 절대왕정 시대에는 과거 고대 군주제하고 달리 국민들의 대표, 도시 자본가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또는 내지는 봉건귀족 또 성직자 이런 것들이 합쳐진 어떤 그런 의회 같은 것을 국왕이 두고 그 의회한테 의견을 갖다 묻는, 사실상 무시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의회가 이제 성립되게 되죠. 프랑스의 신분회의라든지 영국의 의회, 또 스웨덴의 릭스다크, 스페인의 코르테스, 이탈리아의 스타티 등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의회의 이름들이었었죠. 자, 아무튼 이런 의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군주가 왕권이 점점 강화되면서 국왕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고대 군주와 같이 막강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국왕의 큰 힘을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당연히 그 힘의 원천을 신에서 찾는 방법이 제일 최고의 방법이었죠. 그래야지 모두들 깜빡 죽잖아요. 신 앞에서 다들 고개를 숙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왕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나오는 것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국왕은 법 위에 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법 위에 있어. 왜냐? 나는 신으로 받은 뜻에 따라서 내가 법을 만들었고, 나는 법은 너희 국민들이 지키는 거고, 나는 법과 신의 중간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오로지 신에 대해서만 책임지지 그런 법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에 권리장정, 권리청원, 인신보일로다 써놨던 그 문서들 내가 안 지켜도 돼. 그건 법이잖아. 나는 신에게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가 이제 왕권 신수설로 제기해요. 그러나 이미 벌써 세상은 완전히 변했죠. 그동안 전개됐던 십자군운동의 모습, 또 종교개혁도 있었죠. 또 종교전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인간 자기 자신의 발견, 르네상스도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학문도 발전했고요, 사상도 발전했어요. 그 밖에 과학도 이미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발전을 통해서 쭉 돌아보니까 신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권위, 정치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힘으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듯이, 이제 근세에 들어온 인간은, 인간의 인지 발달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신이 허구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국가의 권력은 어디서 찾기 시작했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미에서 국가의 질서의 기초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강좌를 쭉 설명하면서 국가 질서를 어디서 찾기 시작했나요? 인간이 다 주체가 돼서 같이 분업에 참여했으니까 나의 것을 달라라고 하는, 내 것을, 내 몫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구현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그거죠. 선생님이 국가 질서를 설명할 때 어떤 하나님, 어떤 신, 또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게 벌써 이 근세 절대왕정부터 그때 학자들이 벌써 생각했고, 이미 벌써 정치적으로도 자본가들도 이미 그 생각을 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다가 왕권 신수설이 국민한테 먹히지 않았죠. 더 이상 그것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 수 없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경제적 실권은 누구한테 있었나요? 도시민, 자본가, 상공계층이 모두 갖고 있었잖아요. 돈은 이들로부터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주면서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이미 문자로 확인된 약속을 국왕은 너 지켜라. 법을 지키라라고 이제 큰 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왜요? 돈이 있었으니까. 내 돈이 없으면 너는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배짱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국왕과 약속한 문서를 법으로 보기 시작했고, 국왕도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당당히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미 벌써 세상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제 군주는 어떤 입장이냐?
자칫 잘못하면은 한 번의 실수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백척간두에 서 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당시 국왕이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또는 종교적 갈등으로 의회하고 대척하는 순간 국왕은 자기네 목숨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나라를 버리고 망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1689년 명예혁명이 그것이었고요. 또 1642년 청경도 혁명도 그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드디어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대혁명이 다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세 절대왕정에서 보여준 이 국민들의 성장, 실질적으로는 누가 성장한 건가요? 도시민들, 상공인들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을 바탕으로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근대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대 국가는 곧 이어서 살펴봅니다.